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달성부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업인과 농촌 여성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유스포츠 온마음 할인대회가 27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23일 달성군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이장연합회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회장에 이성호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분여회는 26일 제5대 회장단 이 취임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2월 13일 제522회 정기연주회 프람스, 독일 낭만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월 4일 2026 DCH 앙상블 페스티벌을 개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김기열 의원과 달성군 의회 최재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그린웨일즈 팀은 매년 5,400만 원씩 3년간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은 수상 스키어 웨이크보드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실업팀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홍콩 카이탁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웨이크 스포츠 대회에서 신현정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푸른방송은 이번에 확보한 지원금을 선수들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장비 구입, 각종 대회 출전 경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현수 그린웨일즈 팀 단장은 이번 선정은 선수들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푸른방송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수상스포츠 실업팀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성구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내 농업인과 농촌 여성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여 진행되며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영농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벼와 과수 등 주요 작목별 핵심 재배 기술과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 사업과 농업이지 시스템 활용법 등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농정 혜택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이번 교육이 한 해 영농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 온마음 터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이 환한 웃음과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골든보이스 동아리의 무대가 펼쳐지며 본격적인 대회의 막이 올랐는데요. 이어진 후원금 전달식과 대회사, 축사에서는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김진원 관장은 전통놀이와 현대 스포츠가 결합한 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체력은 물론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커링은 전통놀이 비석치기에 볼링과 컬링의 요소를 더한 신개념 뉴 스포츠입니다. 참가자들은 한 손으로 핸드스톤을 밀어 쓰러진 핀의 개수와 득점 존에 위치한 무빙 스톤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득점을 겨룹니다. 참가자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임에도 규칙을 빠르게 익히며 집중력과 승부욕이 빛을 발했는데요. 무빙 스톤이 점수판 위에 안착할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터닝 이걸 운동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즐겁고 육체적으로 운동도 되고 정신적으로 운동이 됐어. 그러니까 요즘 추웠어. 실내에서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는 전체 전국에서 했는데 2등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쉬워요. 70점 못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좀 발전이 좀 되고 이래 노인들이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터링 대회가 이게 생소한 경기인데 열심히 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링은 단순한 힘보다는 방향과 거리 조절, 전략이 중요한 경기로 세대 간 소통과 협동심을 높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터닝 경기를 함으로써 눈의 발전과 손으로 움직이는 그 인지 기능을 통해서 마음과 심신을 단련하는 펀 게임으로서 이 복지관, 경로당, 학교 전국의 어느 곳에 그 활성화 많이 돼서 온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전웅 관장님께서 이 복지관을 개최하게 해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웅 관장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작년에 가졌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대회를 한번 빨리 개최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빨리 준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르신들이 선을 못 넘다가 점점 힘이 길러져서 선도 넘어가고 팔에 근육도 생기고 서서 하시면서 다리의 근력도 키워지는 것 같고 숫자를 세면서 계산을 하면서 머리 회전도 좋아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협동심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전체 본사에서부터 해서 대한체육회 얘를 등록시켜서 생활체육으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대회 결과 개인전에서는 대일교회의 이갑순 씨가 1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는 달서구노인 종합복지관 소속 태양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지난 23일 달성군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모두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달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복지기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2026년 병원형 기념영상 상영, 말발굽 모양, 포춘 쿠키 전달 이벤트, 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는 말발굽 모양의 포춘 쿠키에는 새해 덕담과 응원 메시지를 담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신년 인사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과의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는 재단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달성복지재단이 민간 복지협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달성복지재단은 시설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 중심의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돼 지역 이장 조직을 이끌어온 달성군 이장연합회가 지난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회장으로 이성우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열린 달성군 이장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달성군, 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회장 취임식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취임식에서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취임사와 내빈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성우 회장은 오랜 기간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호흡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교황일이 이장으로 활동하며 생활민원과 지역 현안을 두루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쌓은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달성군이장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교황 8리 이장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했으며 2024년 옥포 이장협의 회장에 취임해 현장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장 처우 개선과 연합회 내부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장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연합회의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던 달성군 이장연합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신뢰받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을 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 속 현안들을 현장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장연합회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에 계속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부녀회가 지난 26일 조합 대강당에서 제5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원 달성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산사랑 부녀회 연민, 내빈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의 감사장 수여, 취임사, 신임 임원 소개, 축하 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달성 산림조합의 발전과 산사랑 부녀의 활동에 기여한 강순자 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명옥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오신 업적을 이어받아 산사랑 부녀회가 더욱 화합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석원 조합장님을 비롯한 부녀회 임원님들,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5대 회장단에는 이명옥 회장을 비롯해 배점선 노래교실 회장, 신옥자 산악회장, 황경순 봉사단장이 선임돼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석원 조합장은 격려사를 통해 달성 산림조합의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헌신해온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 회장단을 필두로 산사랑 부녀회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여성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부녀회는 2017년 8월에 창립해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봉사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링크톡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또는 혼인신고 시 동의한 주민에게 정책 정보 다이어리 접속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달서구는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혼인신고 가정까지 확대했으며 23개 동행정복지센터의 QR 홍보보드도 설치했습니다. 달서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3월 정기분 도로 점용료에서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감면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달서구청 건설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체계적 운영과 통합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3일 업무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찬에서는 2026년 지침 개정 주요 사항과 사업별 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부정수급조사 매뉴얼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담당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실무 적용에 필요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달서구는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영국 옥스퍼드 방학 연수에 참가한 달성군 고교생 20명이 지난 25일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인트 클레어즈 컬리지에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수업과 현장 탐방을 병행했습니다. 옥스퍼드대 벨리올 컬리지에서 데니스 노블 교수의 특강을 통해 토론 중심 수업도 경험했습니다. 재단은 연수 기간을 기존보다 짧은 일주일로 조정해 참가 인원을 확대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수 성과는 오는 2월 초 열리는 수료식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대구 원화중학교는 지난 1월 18일부터 5일간 대만 신주시 건화 국립중학교를 방문해 해외 자매학교 협정을 체결하고 첫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신주시 교육청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교류에서 방문단은 MOU 체결과 더불어 TSMC 이노베이션 뮤지엄 견학, 현지 수업 참여 등 첨단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윤자 교장은 신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IB 및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가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에서 생성형 AI와 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디자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계명대 시각디자인과는 강의와 방과 후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한 AI UX 디자인 연구 12건을 선보였으며 챗봇과 가상 아바타 서비스, 사용자 심리 안정에 대한 UX 설계 등 미래 서비스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알리는 워터마크의 배치 차이가 시청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윤여름 학생의 프로젝트는 포스터 연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발표가 디자인 작품 중심 교육을 넘어 학술 연구와 실무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자인 교육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2월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522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 낭만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브람스 후기 대표작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과 교향곡 제4번을 선보이며 두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긴밀한 대화와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휘는 대구시향 음악감독 백진현이 맡고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과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해 섬세하면서도 균형 잡힌 앙상블을 선사합니다. 대구시향은 이번 무대를 통해
브람스 말년의 음악적 성취와 성찰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관객들에게 독일 낭만주의의 진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월 4일 저녁 7시 30분 그랜드홀에서 2026 DCH 앙상블 페스티벌을 개막합니다. 첫 무대는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 심포니에타가 장식하며 세계적 포르니스트 라덱 바브락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협연합니다. 개막 공연은 부산 작곡가 하순봉의 신작 초연으로 시작해 도니제티, 시니갈리아, 드보르작, 멘델스존, 야나책의 작품을 선보이며 호른과 현악 앙상블의 폭넓은 매력을 전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3월 27일까지 이어지며 대구의 봄을 클래식 선율로 물들일 계획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목재문화관이 산림청이 주최한 2025년 오수 목재문화체험장에 선정돼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선정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목재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체험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달서 목재문화관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 확보, 지역 연계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달서별 빅캠프 내에 개관한 달서 목재문화관은 목재 체험장과 나무 상상 놀이터, 전시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DIY 생활목 공방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가 달서구립합창단 신규 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25세에서 55세 여성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고 성악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에서 1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서는 달서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방문,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은 서류와 실기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달서구립합창단은 1991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공연, 각종 합창제 출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해온 지역 대표 예술단체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맞춤운동을 지도하는 방문 맞춤운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예방적 돌봄의 중요성을 느끼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개인별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운동을 설계 및 지도하며 대상자의 건강 유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가 2026년도 청원경찰 8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채용은 결혼 발생에 따른 선발모, 공개 경쟁 시험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체력 검정 대신 국가공인 국민체력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종합체력 2등급 이상만 인정됩니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주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 제도를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서류 전형 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면접 대상으로 선정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필기 시험은 3월 21일 치러집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문화예술학원이 오는 2월 3일에서 22일까지 2025 찾아가는 미술교실 결과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험한 예술교육과 창작의 성과를 미술관에서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교실은 2010년부터 운영된 지역사회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웁니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54개 학급 1197명의 학생 작품 중 260점이 선보입니다. 수업 주제인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는 손일봉 정점식 작품 감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을 경험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전시는 미술관 4호 전시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설날 당일은 개관하고 2월 19일은 대체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이 2026년 달성 아동극 시리즈의 첫 공연으로 놀이연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예매는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재단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작품은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놀이연극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이 급속 등장인물이 되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탈놀이와 그림극 등 전통 연극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도록 돕습니다. 공연을 통해 용기와 지혜,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연은 2월 14일과 21일 각각 오후 1시와 4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국화홀에서 총 4회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약 55분입니다.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모든 회차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1월 2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지역구의원 김기열입니다. 오늘 저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일대의 흡연과 공회전 건절, 방천리 위생매립장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는 실내외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춰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이용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구의 대표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흡연과 공회전 민원이 이어졌고 본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집행부와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는 법령 검토와 상급기관 질의 등을 거쳐 센터 실내외 전체 부지를 공공기관 청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당연금융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구 전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임에도 민원이 지속된 센터 일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이제 필요한 것은 실효성 확보입니다.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해 규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지판, 전자게시대 설치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 문제입니다. 흡연과 공회전 개선뿐 아니라 악취까지 함께 해결해야만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천리 매립장은 85만 제곱미터, 둘레 약 4km 규모로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가 운영하지만 악취 피해는 30년 넘게 우리 달서 구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생활폐기물 성서 소각장 2, 3호기 개업 보수로 이용기간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통이 집중된 지역에 추가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최근 와룡고, 경원고, 이곡 장미공원의 악취 측정 데이터를 42일간 하루 최고값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지점 평균 5배수 이상 23일, 6배수 이상 16일, 8배수 이상도 12일이었고 특히 이곡 장미공원은 42일 중 무려 31일이 5배수를 넘겨 지속적 악취가 확인되었습니다. 배수는 냄새 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6배수 이상이면 명확한 악취 인지 수준이고 5배수는 주민이 냄새를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는 8배수부터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탈취제 분사 기준을 주민 체감 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합니다. 5배수 이상에서 탈취제를 자동 분사해야 하고 최소한 물 분사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물 분사는 악취 입자를 가라앉혀 확산을 줄이는 기본 기술이며 효과를 입증한 다수의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악취 저감 장비 확충이 시급합니다. 85만 제곱미터, 둘레 4km 매립장을 현재 분사기 5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분사기가 경운고 쪽에 극히 일부분만 배치되어 있어 풍향이 남동, 남서풍으로 바뀌면 정작 피해가 큰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방면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매립장 중앙부에 10대 추가 배치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둘째, 둘레 약 4km 구간에는 100m 간격으로 40대까지 확충해 2차 방어선을 마련하면 악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주민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은 흡연과 공회전의 개선뿐 아니라 악취 해결을 통해서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으며 성서국민체육센터 일대의 개선은 그 출발점입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달서 구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달서구 관계기관도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풍 육아 구지 지역구 의원 최재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생활권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공유경제 모델의 대표 주자로 2018년 공유 킥보드 사업이 도입되며 이동의 트렌드를 바꿔놓았고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산 속도를 법적 안전망과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모호한 도로 운전 기준에 따른 혼란,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공유 물품의 고질적 문제인 방치, 관리 소홀 등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리함보다는 각종 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공유 킥보드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6개 업체 1,500대 가량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나 학원이 밀접한 육아, 현풍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관리 단속 요원을 채용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 체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에 도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2020년 조례를 제정하여 최고 운행 속도를 15km로 제한한 바 있지만 권고 조치에 그쳐 시행이 미비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말 사업자와의 민관 협의체를 통해 최고속도 20km 하향 조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행자와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안전장비 미착용, 보도, 주행 등의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 물품의 무단 방치와 그에 따른 통행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민원은 2023년도 대비 2024년 1.83배 1013건으로 증가하여 민원이 급격히 증가할 때 발령하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에 따른 신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출입 및 통행 금지 요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관리 책임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대업체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수거, 지연 및 방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달성군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 통학로와 주거 밀집 지역에서 관리 주체의 모호함은 여전히 안전사고와 통행 문제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를 끊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여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절차뿐인 인정 방식이 아닌 면허 확인 절차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 울산의 사례와 같이 무단 방치에 대해 올해 10월 개정한 관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행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학원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동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유의미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또한 선제적 시범 사업을 도입하여 달성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